야, 판사가 사건 관계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것저것 따져 물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재판 가는 것도 참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판사가 사건 관계인한테 전화를 걸다니요. 판사 아닐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 판사님 누구시냐? 여기 적혀있는 피의자 장찬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재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분인데요. 저희 측에서 이제 형사건으로 이제 문제를 삼은 사건이 있는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장찬 부장판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했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일단 장찬 부장판사님은 이런 판사님이에요. 작년 11월에 소위 이 패스트 트랙 그 국회 사건 관련해 가지고 1심을 선고를 하셨는데요. 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장찬이라고 나오죠. 지난 20일이면 11월 20일인가 보죠. 작년 11월 20일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하는 이런 내용의 선고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 장찬 이 판사가 뭐가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그 내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문제 삼은 거는 요겁니다. 고소인에게 전화 걸어 가해자 옹호 발언 서울 남부지방법원 장찬 부장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2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장찬 부장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내용이 뭐냐? 자신의 재판을 맡게 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보복 협박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 3일 이 사건의 고소인에게 법원 사무용 전화기를 사용해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면서 법원 업무를 빙자해서 해당 사건 고소인에게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인 백 씨가 행위가 늙은이가 뭐 경찰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식의 무죄 심증을 사건의 고소인에게 노골적으로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장 부장판사는 전화통화 말미에 고소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하고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의신식을 드러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에 나오는 그 전화통화 건이 바로 이 건입니다. 2025년 4월 3일 오후 1시 35분에 착신입니다. 전화번호는 02-2192-1100 10분간 통화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 대법원에 이제 징계 요구가 들어갔죠.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달라 장찬. 뭐냐? 2023년 5월 백은종이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전화상으로 그놈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쫓아가서 내가 이놈을 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고서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동영상으로 편집한 뒤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복 협박 혐의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번에 오늘의 주인공인 장찬 부장판사가 이 사건 관계인인 고소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백 씨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취지의 발언들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지난해 4월 3일에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고서 백 씨 동영상 내용이 보면 도인이 경찰관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협박이냐 하고서 피해자한테 따졌답니다.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던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답니다. 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4월 3일 오후 1시 35분경, 아까 보셨죠? 백씨 사건은 백은종이 얘기하는 거죠. 백은종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장찬한테 내 의견이 듣고 싶으면 나를 법정으로 부를 것이지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장찬, 왈, 피고인이 증거 일체를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증인 소환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절차상 증인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판사는 직권으로 뭐 증인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검찰이라든지 피고인 측에다가 의견을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의견을 듣고 싶었으면 법정 안으로 불러드려야죠. 이 관련해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의 이 이야기들을 이 장찬이 피해자에게 했느냐? 검찰에도 의견을 구했는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고소인인 당신에게도 의견을 구하고자 전화를 한 거다. 무죄심증을 갖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피해자한테 그것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전화통화에서 이 장찬이 일반적인 협박죄 사건의 경우 협박행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직접 일어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백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협박죄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취지로 이제 자기 생각을 피해자한테 피력을 하면서 자, 그 피고인의 동영상 내용을 보면 늙은이가 경찰관한테 일방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지 협박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 하고 자기 이미 결론을 자꾸 세워가지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사건은 2023년 4월 1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지나가던 남성을 향해서 이 백은종에 달려들어가서 이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달려든 거죠. 그래서 달아났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했다고 백은종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거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백은종을 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겠으니 언제도 올래 하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은종이 그놈 나 고소한 놈 그놈 집 주소 좀 가르쳐달라. 내가 쫓아가가지고 이놈을 다 이런 취지로 경찰관한테 발언을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이 장찬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울분을 토하고 그냥 경찰관한테 하소연하는 걸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자신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단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한테 너 이거 봐라 말이야. 너 거야? 하는 취지의 협박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예, 라는 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범죄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 이 1심 형사 1심에서 장찬 보면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는 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한 거죠. 어떤 변호사는요, 이제껏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 듣는 일이다.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봐야 하고, 장 부장 판사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했기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화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어떤 변호사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장찬 부장 판사가 사건 관계인인 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 이것저것 물어본 게 내 사례 외에는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법관들이 절차 외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이제 장찬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 신자유연대에서 이 장찬을 징계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징계 청원을 낸 데 대해서는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귀하의 민원서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재판장,
장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 만담하여 업무 처리를 유예해서 할 것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목적, 그 용도 외로 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법관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천명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법관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찬이 피해자한테 연락한 이유를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하고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 너 임마 어떻게 전쟁기념관 같은 장소에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들고 다닐 수 있어? 에? 네가 나쁜 거지. 하고서 자식 너 하고서 이제 경고할 목적으로 전화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장찬이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다는 내용이 이미 재판에서 다 주장이 됐던 그런 내용들인데 굳이 구태여 이 재판장이 그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미 재판에서 다퉈진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물어볼 이유가 있었을까? 전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쓸데없는 짓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너 경고한 거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 장차는 자기 심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백은종한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를 보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할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이고 의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너 쫓아가서 야 하는 걸 경찰한테 말했다. 경찰에서 말하고서 거기서 끝났다 하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이제 경찰관한테 날 고소한 그놈 주소를 가르쳐줘. 내가 그놈 쫓아가서 거야 하는 경찰관한테 한 그 말을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다가 게재하는 그 행위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가 아니죠.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린다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고의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계획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시적인 분노 표시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일시적으로 분노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내 동영상 안 만들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장차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본 거겠죠. 동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사실이 없는 그런 판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영상 만드는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장차는. 이 얼마나 우리 우리 유튜브 채널을 관리해 주시는 편집자들께서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유튜브를 편집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일시적인 분노 표시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참 이 나이를 먹은 판사라서 그런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1심에서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백은종 같은 사람은 정권에서 뒤를 봐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는 하는데, 왜냐면 판결 이유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자기가 경찰관한테 전화를 하는 것까지는 일시적인 분노 표시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남들 봐라. 특히 피해자 너도 포함해서 너도 봐라. 내 쫓아가서 니는 거야 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때 게재를 하는 게 어떻게 일시적인 분노 표시가 되겠습니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죠. 황당하죠. 특히 백은종이가 뭐라고 했나?
검찰이 자기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게 왜 자랑스러운 게 아니냐, 내가 징역을 가더라도 일장기든 다고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외국가 쳐들어오는데 라고 하는 걸 보복협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사실 그때 당시 이 보복 또 가해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도 일시적인 분노 표시다 하는 희대의 망언을 하면서 황당한 판결을 했죠. 애초부터 백은종한테는 무죄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장찬 씨는. 그러니까 그 일장기를 들고 다녔다는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참아, 이놈 일장기를 들고 다녀,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재판 관련 업무 상으로 물어보는다 하는 그런 걸 빙자해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황당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목적외로 사실은 그 고소장에 적혀 있는 그 고소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계인들의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그 관련된 사무에만 쓰이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증인을 소환하는 데 쓴다든지. 판사가 재판 외로 그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거는 목적 외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저희 활동 일환으로 장찬 부장판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잠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실은 전쟁기념관에서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6.25 전쟁 때 그 구일본 해군 출신의 이 병사들, 그때는 이제 군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연합군의 요청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산만과 분산만, 인천만 이 일대로 오셔가지고 소해 작전을 했거든요. 소해 작전이란 게 뭐냐? 이제 북한군이라든지 이쪽 괴뢰군이 연합군의 이 상륙을 막기 위해서 군산만, 경기만, 뭐 원산만 이런 데다가 막 귀래, 바닷속에 까는 거, 귀래를 막 설치한 건데 이거를 제거하는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누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국 해군 소해부대 출신 이분들이 했다. 연합군이 이분들의 이 활약이 없었더라면 이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 6.25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데 일조를 하셨고, 심지어는 이 작전 수행 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사망하신 분도 생겼습니다. 전사자죠.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국제 정치 역학 관계 때문에 이분들이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당시 일본군이 해체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전을 하는 게 국제적으로 용인이 못 됐다,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중공군은 어떻습니까? 중공군은 왜 참전했습니까? 중공군이 참전한 건 그러면 합법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실 한국 정부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옛 그 병사들을 파견했다. 그리고 일본이 이 한국전쟁 때 일본의 이제 선박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이 병사들 이제 해상 수송 임무도 사실 수행했고, 또 간호부대도 사실은 들어와서 부상병들을 돌보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당하게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나라들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련된 서적을 소개해 드리고요. 한국 전쟁에서 싸운 일본인
이거는 좀 좌파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좌파에서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보시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제 일본 우파 쪽에서 나온 책인데요. 네, 이런 쇼와 25년, 1950년 얘기하는 겁니다. 최후의 전사자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비밀리에 붙여졌던 그런 사실이지만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일본을 향해 우리 보수 우익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